코로나 이후 가장 불안한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박혜린 기자와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박 기자, 오늘의 우리장 하락은 좀 뼈아픈데요.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렇게 연저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오늘도 역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두드러졌고 어제 지수를 끌어올렸던 기관마저도 순매도세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위협하며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선 적이 IMF랑 리먼 사태 이후에는 없던데 심리적인 지지선이 없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 이탈이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반등했단 말이죠. 우리는 왜 이런 겁니까? 네, 오늘 하락은 사실 특정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 최근 전문가들도 시장을 분석하기 포기한 상황인데요. 후행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기존 악재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억누르고 있고 최근 장이 너무 많이 빠지면서 반대 매매로 인해 수급에 혼란을 겪은 것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예. 또 주요국 증시의 상승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유가 영향으로 이 무역 적자가 누적되면서 이달 20일까지 무역 수지가 76억 5,2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거든요. 이 반기 기준 적자 규모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네.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실적도 2분기를 기점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진 데다가 외국인의 자금도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지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이 타격을 받는다. 이 공식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더 많이 빠지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우리뿐 아니라 반도체 업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대만 증시도 큰 폭으로 빠지면서 네. 이 반도체 업황 우려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신흥국 증시 중에서도 유독 우리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데요. 특히 우리와 비슷하게 여겨지는 대만 증시가 6개월새 한 16% 정도 빠졌는데 네. 코스피는 21%가량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국 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등 이 수출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에 가장 민감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글로벌 경제가 향후 꺾일 것으로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 비관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들은 이런 와중에 또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지금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것 좋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시장에서는 찬바람이 불 때야 외인이 돌아오지 않을까. 최소 3분기까지는 마음을 비우고 외국인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시각들이 더 지배적입니다. 예. 일단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들어올 유인이 크지 않습니다. 미 연준이 다음 달에도 금리를 0.75%포인트 올린다면 하느니 빅스텝을 밟더라도 양국의 금리 역전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연말까지 3.25에서 3.5% 선까지 금리를 강하게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양국 간 역전 현상 계속될 전망입니다. 예. 금리가 역전되면 외국인은 금리 차익을 낼 수 없다 보니까 우리 증시의 매력도 더욱더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3분기까지는 마음을 조금은 비워두는 게 더 현명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예.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불안지수가 주의 단계로 올라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외환위기 때와 리먼 사태 때도 주의 단계로 올라섰다가 6에서 8개월 후에 위기 단계를 맞았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증권업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바닥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홍원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연일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진짜 바닥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내년 초에 나올 것이라며 하반기 우리 증시는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은 경기 침체 상황은 아니고요. 아마 빠르면은 내년도에 경기 침체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물 경기에서 거품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깊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주식시장이 한 번 정도는 더 반영해야지 진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 코스피는 적정 가치로 보이지만 조금 더 하락해 밴드 하단을 2200으로 제시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2,400포인트 정도면은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 PER 기준으로 9배 정도이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수준인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주가가 항상 적정 가치보다 더 하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그 긴축 속도가 좀 가팔라지고 투자자들의 투매가 나올 경우에는 최대로 보면은 2,200 정도 선까지들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다. 미국의 긴축이 빨라지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화 약세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원화 약세 기조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저희는 최상단은 1,300원대 중반까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 유망 업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기차나 배터리, 게임 등을 꼽았습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성장 업종이라든가 그리고 한국 기업이 잘하는 업종에서 이제 종목을 찾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업종들은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인터넷, 게임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태동 본부장은 우량주는 결국 적정 가치를 찾아가기 때문에 우량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우량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라라는 조언 들어봤습니다. 박 기자, 이 예측이 어려운 시장일수록 실적을 볼 필요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 수출을 내다보면서 실적이 조금 선방할 업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통상 수출은 기업의 매출, 또 무역 수지는 영업이익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이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석유 제품과 석유 화학의 수출은 물량 증가와 단가 상승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자동차 역시 대당 단가가 높은 전기차의 수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 네, 지난해 글로벌 수요 확대로 단가가 상승했던 철강에 대한 수출은 하반기부터 단가가 하향 조정되고 일부 수출 물량이 내수로 전환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